고대를 꼭 가고 싶어서 우주 상향이라고 해도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최저가 낮아져서 입결이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최저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하면 안 될까요? 최저가 변하면 입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면 입시 결과는 보통 높아지고 반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입결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변화는 다른 전형보다도 교과 전형에 영향을 좀 더 크게 주는데요. 올해 교과 전형 최저 기준 변경 대학을 살펴보면서 입결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보기로 하죠.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된 대학은요, 고려대, 가톨릭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 아주대와 같은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 교과 전형 70% 컷의 평균은 작년 인문계열 1.9, 자연계열 1.7이었어요.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고대 입결치고는 낮아 보이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계열은 37.1%밖에 안 되었어요. 통합수능의 영향 때문에 충족률이 낮았죠. 어쨌든 내신 성적이 높아도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니까 입결이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최저 기준이 한 등급 정도씩 완화가 됩니다. 그럼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많아질 거고 입결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볼 수 있죠. 다만 고려대는 교과 전형을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20% 반영하죠. 학생부를 통한 서류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입시 결과의 변화는 다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높아질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작년 입결을 참고할 때 적어도 0.1에서 0.2등급 정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소 낮은 성적으로도 한번 지원해 보고 싶다면 최저 충족에도 기대를 걸어야 하겠지만 학생부 경쟁력을 꼭 살펴보도록 해요. 가톨릭대는 확통으로 수능 볼 때 최저 기준을 낮춰요. 작년에는 확통을 시험 치면 2개 합 6, 기하나 미적을 시험 보면 2개 합 7이었는데 올해는 어느 과목을 시험 치더라도 2개 합 7이에요. 확통은 주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시험 치르는데 작년 인문계열 교과 입결을 보면 최저 충족률은 57%, 70% 커트라인은 평균 3.1이었어요. 기준이 완화가 되면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더 늘어날 거고 고대와 마찬가지로 입결의 상승을 이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인문계열 70% 커트라인은 2.8에서 9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3등급 학생이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최종 합격하는 학생의 성적은 어디까지일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3등급 초중반 학생이 가톨릭대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적정 수준이 아니라 소신 상향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서울과기대는 2개 합 6에서 2개 합 7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죠. 가톨릭대 인문계열과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완화가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구 과목을 2개 반영하던 것에서 1개 과목 반영하는 것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탐구 2개 과목 모두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어야 된다면 올해는 1개 과목만 좀 좋은 성적이 나와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죠. 탐구 과목은 한두 문제 차이로도 등급이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최저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그런데 서울과기대 작년 통계를 보면요. 작년에도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73.8%로 매우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70%의 컷 입결도 2.3으로 높았죠.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 충족률이 원래도 높은 수준이었다 보니까 입결의 상승폭은 서울과기대 역시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학 모두 마찬가지지만 최저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입결이 매우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기대 교과 입결이 1점대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2.2에서 3 정도, 그 정도라면 적정권으로 생각하며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대학은 입결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바로 서울여대인데요. 서울여대는 최저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 수학과의 경우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 붙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서울여대의 경우 2개 합 7이라는 최저 기준은 작년이랑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왜 높은 거였냐면 작년에는 영어를 포함해서 최저 기준을 맞출 때 2개 합 5 이내라는 별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기준이 없어져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시킬 때 영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 서울여대의 최저 기준이 2개 합 5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건 작년 경희대 교과 최저랑 비슷한 정도예요. 서울여대로서는 굉장히 높은 최저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영어가 포함되더라도 2개 합 7이라는 기준을 맞추면 되니까 영어가 3등급이라면 다른 과목은 4등급이어도 되고 영어가 2등급이라면 다른 과목은 5등급이어도 되는 정도로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기준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수학과는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모두 합격할 수 있었고 화학생명 환경과학부, 도거동문, 원예생명 조경학과도 최저 충족
충족한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합격자 최저 성적이 4점대인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결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여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매우 좀 특이하기 때문이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수학 과목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각 교과에서 성적이 좋은 3개 과목만 반영해서 총 12개 과목만을 반영합니다. 그 12개 과목의 성적이 3점 중후반대다, 4점대다 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균 등급은 그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입결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대학들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작년 최저 높은 기준으로도 충족률이 높았던 학과들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충족률이 65% 이상이어서 입결도 높았어요. 그런 학과는 입결이 확 뛰지는 않겠지만 입결이 낮았던 모집 단위를 보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서울여대의 경우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세종대는 교과 전형의 변화가 좀 큰 대학인데요. 작년에는 교과 전형을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이렇게 2개 전형으로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던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었는데요.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지역균형 전형에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기준을 한 등급씩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는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1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작은 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낮아지는 것도 입결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입결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보면 작년에 비해 입결이 꽤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최저가 없었던 지역균형보다는 좀 낮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는 좀 높아질 것이다. 그 사이 즈음에서 입결이 결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학생부 우수자보다는 지역균형과 입결이 조금 더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도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2개 합 4에서 2개 합 5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작년 70%의 컷 입결은 2.93이었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올해 바뀐 아주대의 최저 기준은 작년 인하대의 최저 기준과 유사하거든요. 두 대학이 비슷한 정도의 선호도를 가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작년 인하대의 입결을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인하대 입결은 2.63이었습니다. 그럼 아주대 입결은 작년 2.9에서 올해 한 2.6 정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이 완화된 대학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저 기준이 강화된 대학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서강대가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3개 영역을 각 3등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개 합 9 정도의 최저 기준이었는데 올해는 3개 합 6이라는 기준으로 바뀝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인문계열은 1.64, 자연계열은 1.56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꽤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강대가 가진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죠. 선호도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입결이 2점대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등급대 후반대까지면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합격이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7, 1.8, 1.9 이런 학생들도 서강대의 교과 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2등급대 학생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학생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변화가 좀 애매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대와 순실대가 그런데요. 성대는 최저 기준을 적용할 때 영어를 별도로 반영했었고 순실대는 아예 영어를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등급 합을 계산할 때 영어를 포함하기 시작해요. 영어 경쟁력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떤 학생은 더 쉬워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더 어려워졌을 수 있죠. 또 수능 영어가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만 성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1등급 혹은 2등급인 학생들이 많겠죠. 2등급인 경우에는 완화됐다, 강화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1등급인 학생이라면 확실히 좀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서 작년 2점대 초반의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경우가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의외의 결과를 노려보고 싶다면 조금 선호도가 낮고 모집 인원이 작은 학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학들 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를 가진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어떤 대학에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만 판단해보는 게 아니라 작년과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해보고 올해 입시 결과를 예상하면서 지원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